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하는데 그러면 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목욕탕에 가서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맞아요. 목욕탕을 가야 되는 이유는 집에서 하면 당연히 좋아요. 편하잖아요. 네네.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근데 목욕탕에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목욕탕은 전체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네. 목욕탕 말고도. 네. 근데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집 바깥은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나와서 감기 걸리고 다시 추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덥잖아요. 양쪽 다. 에어컨만 안 틀면. 네. 제 말은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 근데 그러니까 시간은 그 정도고 실질적으로 추워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은 웬만큼 풀어진 거예요. 한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럼 선생님 주신 약을 먼저 먹고 30분 있다가 탕에 이렇게 집에 있는 탕에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애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나요? 이렇게 목탕에 씻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어제는 너무 목욕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아프고부터는 안 들어가는데. 당연히 안 들어가지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땀이 안 나는 상태 내에서는 네. 그 가면은 더 가려워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목욕하라는 얘기네 뭐 이렇게 뭐 치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약 먹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더 가렵고 씻으려고 하는 목욕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비누나 이런 걸 하시지 마세요. 하시지 마세요. 일단 담가. 네, 닦지 마세요. 그냥 담가서 피부를 연습을 시키는 거지 닦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갔다가 나오면 그냥 땀만 이렇게 하고 찬바람 맞지 않게 뭐 가운이나 뭐 이런 걸 거쳐주고 네, 그렇게 놀게 그냥 이렇게. 네, 놀게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이런 거죠. 노출된 부위가 그냥 얼굴이 문제잖아. 좀 많잖아요. 네. 얼굴도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놀면서 이쪽은 계속 네네. 담글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또 애를 놀 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만 요 위에서 이렇게 물 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신욕 느낌이 나게 돼요. 다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참 이것도 말씀드리면 이 목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저 스팀 타올이요. 스팀 타올.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스팀 타올이 뭐냐면 그 타올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뭐 10초 20초 따뜻하게 되면 예전에 그 면도 같은 거 할 때 이발소에서 많이 하던 건데 그런 거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출되어 있는 부위, 특히 다리나 뭐 이런 것들은 목욕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는 물에 담겨져 있는 부위에 도움이 되는 거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애가 노느냐고 다 빠져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가려운 거 손발 이런 몸이나 등짝이나 이런 것들은 좋을 수 있는데 얼굴이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연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팀 타올 해가지고 잘 때라든지 언제든지 자주 해주셔야지 되게 좋아져요. 그럼. 매일매일 그 스팀 타올해서 이렇게 시원불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한 30도 정도, 한 30에서 40도 정도 온도 정도. 온도는 맞춰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애가 좋아하는 온도에서 온도는 애가 좋아하는 온도에서 저기 뭐죠 그 약간 따뜻한 느낌? 그래야지 피부가 열리니까요. 네. 알로에 라떼에서 알로에도도 사서 또 하고 해보고 그 모습이 굉장히.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물어보셨는데요. 보습. 이것 때문에 뭘 발라야 되는데 뭘 바르는 게 좋으냐? 이 보습할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우선은 자극 없이 뭐 사실 뻔한 얘기인데 자극 없이 저 습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애가 괜찮게 생각했던 거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알로에 같은 거 있잖아요. 알로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습이 잘 되라고 하는 그런 화장품들 중에 진정을 시켜주는 약재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정을 시켜주는 뭐 한의학에서 뭐 황금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분이 좀 들어있다든지 뭐냐면 시켜주는 거예요. 피부를 시켜서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있는 보습제가 의외로 있어요. 특히 알로에가 대표적으로 시원하게 해가지고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는 피부를 열어서 얘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건 찬물로 진정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쓰는 게 좋고 그렉스 무자극인데 하여튼 뭐 괜찮은 것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박사몰에서 팔고 하는데 그저 참기름으로 된 바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말씀하는데 따갑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지나고는 그걸 바르면 또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기 좋아하시면서 발랐는데 맞습니다. 따갑다 해서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참기름 제품이 있는데 비싸요. 8만 얼마인데 뭐 하여튼 그런데 이 제품이 그 우리 고박사몰에 왜 와 있냐면 흡수율이 되게 좋아요. 기름인데 기름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피부에 딱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피부에 다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건조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습제로서 대신 쓰려고 기름을 쓴 건데 건조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런데 흡수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름이 번들거리지도 않고 싹 흡수가 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염증에다가 직접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려움을 실제로 좀 진정시켜주고 더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보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보습제를 살짝 더 바르셔도 되고 조금 약간 그 보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쓰시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 제품을 쓰시는 걸 좀 권해드리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염증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자극은 전혀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권해드린 이유는 이거는 지금 빨리 진정시켜서 안 가려운 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흡수가 돼서 실질적으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좋아서 그래서 저희 아마 그 안에 제가 넣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할아버님의 따님 그리고 찬이 어머니도 아토피가 좀 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괜찮다고 그 전에 생각하면은 괜찮다고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낙 그 민간요법에서 그때 뭐 풍요하고 진짜 심하게 있었거든요. 뭔가 이게 학교를 보내면 조식도 그렇게 안 먹고 늘 항상 제가 막 도시락 사다든지 안 그러면 점심은 집에 와서 먹여서 보내고 풍요시키고 다 알로에 아니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보습제도 만들어서 그때는 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질문 잘했는데 그 저 엄마가 아토피고 뭐 아이가 아토피고 하면 뭐 아토피가 혹시 저 유전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있는데 유전 아니고 뭐가 문제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력이 약한 거나 이런 것들은 닮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뭐 많이 알려졌겠지만 엄마 유전자가 아들 쪽 많이 닮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많이 닮고 해서 아버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딸 체력이 좋은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소화기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아들도 소화기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화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지. 그리고 왜냐하면 음식도 같이 먹잖아요. 식후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증상이나 이런 것도 계속 같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 이게 나 닮아서 그런가 보다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아토피의 거의 심한 중증 아토피 안들이 90%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련이 지금 야도 제왕절개했고 야 엄마도 제왕절개. 제왕절개랑 연결시킬 수 있다면 제가 그 환자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술실 상황이에요. 수술실 상황. 수술실이라고 하는 곳은 늘 추워요. 추워서 수술실에서 나온 다음에 감기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술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 보면 감기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추워서 추운데 그러니까 그냥 혼수 상태인 상태 내에서 아니면 마취된 상태 내에서 완전히 막 이렇게 늘어진 상태 내에서 찬 데 있다 보니까 지독한 감기에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호흡곤란 같은 것도 오는 것도 그냥 분만실의 환경은 따뜻해요 거의 대부분. 엄마가 막 땀 흘리고 힘주고 있는데 추운 데서 막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를 수술실로 옮기게 되면 엄청나게 추워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추워요. 태어나서 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도 36.5도를 벗어난 적이 없는 진짜 쾌락한 환경 내에서 갑자기 딱 나왔는데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수술실은 염증 같은 것 때문에 늘 시원하게 차갑게 유지를 하거든요. 나오자마자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아마 어머니 때 그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했을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은 애들한테 굶기지 말자고 하면서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를 먹이면서 애들이 체해요. 춥게 생각해서 어둠도 빨간 옷 껴놓고 추운 데서 딱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입에다가 뭘 넣어. 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랑 체한 거. 그러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심해진 거. 감기랑 체한 걸 달고 태어나니까. 근데 건강한 애들은 그걸 이겨내기도 하는데 이제 좀 소화기가 좀 약한 아이들 이런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2주까지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얘가 워낙 맞습니다. 많이 먹는 애여서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밥은 이게 다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얘가 아무래도 밥을 좀 이렇게 자꾸 돌아갈 때마다는 줄 수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괜찮다. 네, 아니면 안 돼요. 일단은 네네. 일단 과식도 안 돼요, 과식도. 과식도 안 돼요. 네네네. 과식도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물 이런 것도 전혀 지금 다
네네,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네, 다 안 뭐라고?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아예 밥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나면은 네. 진짜 말 그대로 제로가 돼요. 전체적으로. 네. 아 이제 이거는 바닥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먹이고 싶으신 게 뭐 살짝이라도 있게 되면 그걸 먹였을 때 반응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우리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적으로 해서 뭘 좀 주고 하게 되면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건지 아닌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애들은 네. 제가 치료해본 바로는 정말로 그 보호자의 강압이 되게 저는 중요해요. 선생님 우리 큰애를 제가 제 스타일이 워낙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 풍요가락 하면 확실히 시키고 그러니까 걔가 너무 더 나중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가장 큰 자극인 외부 자극 말고 내부 자극인 음식이 가려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애가 먹는 것 때문에 잘리는 될 수 있긴 하겠지만 밤에 확실하게 글 긁으면서 자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딱 보고 싶어요 눈으로. 그거는 확실하거든요.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해 보는데 네네. 애가 먹고 난 다음 30분 이후부터 자꾸만 막 가려하고 괜찮아요. 볶는다고 하면은 간장 자체가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원장님 정말 반만 시작해서 조금씩 해주면 되는데 제 말은 그래서 근데 지금 당연한 얘기지만 미네랄이나 그런 것들은 꼭 중요하니까요. 네네.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소금이랑 물은 진짜 안 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 네네네.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걸 살짝 넣으면 괜찮은데 네. 며칠은 약간 안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근데 제 말은 그래서 관찰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 이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관찰하시면서 우리 찬이한테 맞는 정답을 같이 찾아나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뭐 하겠습니까? 찬이가 이거 잘 맞았다 안 맞았다 하면서 그러면 이게 맞고 찬이가 그래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때 치료하게 되면 치료도 되게 잘 되는데 완치도 잘 되고요. 그다음 평생 아토피가 없으니까 아토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치료를 못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 스테로이드 쓰고 뭐 진정만 시켜놓고 계속 가잖아요. 평생 스테로이드 그 아토피 때문에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하면은 예우주죠. 한 달 두 달만 해서 거의 완치가 돼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딱 치면은 뭐 유산균 먹으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운동을 하루에 뭐 2시간씩 했더니 무조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찬이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 백날 먹여봐도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얘는 어차피 지금 상태는 나쁘진 않으니까. 오후에 되면은 우리가 이게 놀이터에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네. 우리 집 나오면 네네네. 찬바람 맞으면 안 돼요. 당분간은. 보름에서 한 달간 찬바람 맞으면 왜냐면 수화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찬이한테는. 문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1, 2, 3번으로 치게 되면 3번인 거죠. 1번이 바람이고 피부 쪽이 피부. 지금 드러나 있는 부위나 땅구멍이 없는 부위가 제일 우리는 문제니까. 진짜 반대라는 거예요. 아 얘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여자니까 이렇게 해서 너랑 맞습니다. 사람이 마스크만 끼우더라도 몸은 좀 시원하게 해줘야지 하고 막 돌렸거든요. 놀이터에서.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 맞죠. 왜냐면 땀나는 약을 안 먹었으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는 땀을 그러니까 덥게 하면 당연히 더 가렵고 힘드니까요. 아침에 전쟁 치르고 그래 어린이집. 네. 그렇죠. 못 찍혀 봤어요. 들어가서. 냄새가 나요. 네. 이 아니 우리 아프대. 아프대요. 너무 아프대. 몸에 물대. 음. 아프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또 예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같은 경우에 건강한 사람들은 만지면 만지는 느낌만 나고 두 번째로 애가 약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간지러워요. 누가 만지면 막 간지러워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들 내 연기에 대해서 이런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좀 약한 아이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좋아질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하다가도 꿀 것 같고 상처나지 원장님 그러면 뭐 이렇게 박테리아 그 연고 같은 거 그런 연고 바르는 상관이 없고. 그냥 연고 발라도 됩니다. 당연히. 예. 계속 그 소독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긁어서 네네. 피가 났다던가 뭔가 있으면은 그 요드 용액을 바르든지 뭔가를 바르셔가지고 계속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별도로 해서 긁어서 그렇죠. 균 때문에 가려운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독해주셔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